안녕하세요. 저 마중훈입니다. 네, 오늘 그림 한 장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인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어 평생학습 TV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말씀드리기를 문인화, 실경 문인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실경 산수화. 그래서 실경 위주로 좀 새롭게, 뭔가, 좀 모색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 지금 그리는 거 이제 보시기도 하고, 또 안 보실 때 그린 것도 꽤 있어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난입니다. 난인데, 보시다시피 일일이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윤곽을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또 먹선으로 또 이렇게 또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초록 아크릴을 이 이파리 전체로 딱 이렇게 한번 다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위에다가 조금 하얀 그 화이트색을 이제 한국에서 호분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칠해서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초록만 딱 칠이니까 이 뒤 배경 색하고 비슷해서 이게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그렇건데, 이게 이제 그리는 창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일일이 있고 선 하나하나 꽂힌 대로 연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게 지난번에
국화 기법 이제 배우셨으니까 뭐예요? 구루법이죠. 구루법이 윤곽을 그려서 그 안에다 이제 착색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중화는 보면은 구루법은 구루법인데 선이 또 강직하다고 그랬어요. 또렷하고 윤곽선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채색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두세 번 칠한 셈이에요. 이렇게 칠이고 보니까 그 불투명으로 색깔로 그 먹선이 다 덮여버렸죠. 그렇죠? 윤곽선이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뚜렷했던 윤곽선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현재 이 상태에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실경문인화 그러면은 이제 실경의 난을 이제 실제 난을 이제 보고 그린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건 지금 실경문인화냐? 문인을 하라고 보기 어렵죠. 뭐냐 그럼 이건 뭐냐? 무슨 그림이냐? 이게 그냥 한국화입니다. 한국화.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난초 잎이 하나 있는데 이걸 윤곽선을 그려서 안에다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얀 명암까지 넣고 해서 이렇게 끝내고 윤곽선은 어디로 없어지고 투명으로 그러고 이 이제 전체 느낌이 중요한데 그러고 나니까 이 그림이 딱딱하진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아크릴로 그렸어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 뒤는 모두 다 수묵이죠. 이렇게 수묵으로 이 바위를 이렇게 그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선을 쭉 이렇게 윤곽선을 긋고 그것부터는 이 선을 한 번 그냥 윤곽선 긋지 않고 그냥 쭉 한 번 그었어요. 여기도 쭉 초록색으로 한 번 그었어요. 또 여기도 한 번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에 선으로 한 번씩만 붓으로 뭐 좀 더 하면 한 2번 이상 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개칠은 아니고 그냥 거의 한 번 원터치로 이렇게 그려지면 그거는 문인화예요. 실경 문인화. 이거 어떻게 보면 쉽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자, 한 번 이렇게 쉽게 해서 한 번 가고 이렇게 쉽게 이제 쉽고도 어려운 거지. 이걸 한 번 해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나면 전 그렇게 그렸다 하면 문인화. 예? 문인화. 그런데 한 번에 안 가고 한 번 가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한국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국화, 우리 그림. 그런데 우리 그림 안에는 지금 이제 남북중화도 배우셨으니까 알지만 남중화도 있고 북중화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 화가들이 그리는 화가들이 민화 그리는 화가도 있고 그렇죠? 불화, 탱화 그리는 화가도 있고 단청하는 화가도 있고 그냥 순수 이 문이나 뭐 이런 거 그리는 화가도 있고 여러 화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는 이제 역대로 남북중화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건 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뭐 누구 북중화냐, 너 남중화냐 하진 않는데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게 그렇다면 그 남북중화 얘기조차가 없어져야 되는데 문이나 남북중화 그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경연이 부르고 화가들이 그걸 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언뜻 생각하면 한국화에 남북중화가 있느냐,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 화면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민화 그리는 분, 에? 봐봐. 이런 문이나 그리는 화가, 또 남중화 산수 그리는 화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는 것이 굳이 남북중화를 가린다면 전례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작가들이 그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그 작품 생활에.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볼 때, 스스로.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 이렇게 난입을 한 번 쫙, 꽃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 그려서 이 그림이 완벽하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난을 끝냈으면 뭐예요? 문인화예요. 근데 이렇게 쫙 한 번 가고 안 되니까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그 한 번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주 꼼꼼하고 사실과 같게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한국화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 우리 한국화. 문인화 한 번 가면 문인화 두세 번, 네 번, 10번 가면 한국화, 또 남중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채색을, 이거는 완전히 원색적으로 이제 이렇게 초록으로 했는데, 이렇게 배경을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 이거 하늘색을 칠해봤어요. 칠해봤다가 아니어서 이거 고쳤습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험을 실제 해보려고 파란 걸 이렇게 넣어보고, 포토샵으로도 넣어봤어요. 넣어서 이렇게 보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그림에다 하늘색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거 전혀 맞지를 않아요. 현재가 가장 편안하다. 문제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제 그림 초보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는데 문인화를 그려야 되느냐, 남정화 한국화를 그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문인화를 이렇게 그리다가 안 되면 꼼꼼하게 또 다듬어서 그려요. 그러면 그게 한국화가 돼요. 안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그려서 여러 번 그 작품으로 행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려봐도 그렇고, 요거 지금 요 파랗게 한 거는 문인화는 아닙니다. 한국화 형식의 그냥 보통 그리는.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 실경 문인화, 실경 산수화 운운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왜 실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장소에 이런 바위가 있고 여기에 난이 이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위 틈에 이런 난이 나긴 나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이 돌도 어디서 주워다가 이상한 집을 갖다가 그렸는데 그것이 전부 상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보고,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찍어놨던, 아니면 스케치했던 그런 바위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산수화 그렸던 바위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실경이다, 이게. 돌도. 현장이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자연에서 얻어낸 그런 실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는 어떻게 이제
난도 마찬가지예요. 난도 이렇게 생긴 난을 제가 산에 가서 찍지 않았습니다. 찍은 적도 몇 번은 있는데 그전에 젊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찍어놨던 거 뭐 아니면 저런 또 검색해서 이렇게 하나씩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구도를 만드는데 왜 다시 말해서 왜 실경을 그려야 되느냐면 이 실경 안에서 일단 실경으로 난이라는 그 식물이지. 그러니까 이 군자만 군자고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난을 가서 가장 가까이 본 거예요. 현재 이 그림이 그렇잖아요. 세밀하게 본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세밀하게 여기 들여다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인화로 그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선 이렇게 몇 개를 구도 잡아서 그것만 골라서 먹으로 쭉쭉쭉 이렇게 그리면 자기가 책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게 난 앞으로 난 얼굴에 갖다 맞대듯이 바짝 가서 자세히 본다 이거예요. 이 실경이라는 게 의미가.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안 보고 그려도 되고 보고 그려도, 그리고 구도를 여기서 다 구도 이쪽 여기가 좋다. 여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하나 여섯, 그러면 여기 구도가 하나 나오네. 구도가 그렇게 얻어내는 거지. 이런 거 무슨 남이 그린 거 큐큐 쳐다보고 그거 복사해서 잔뜩 쌓아놨다가 또 그거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자기가 실경 앞으로 가깝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인화도 그리고 한국화도 그리면 좋다. 그래서 실경 쪽으로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얘기하면서 이제 흔적이 많고,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들,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모두 다 창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작품은 그리면서 얘기는 이제 설명은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형편에 따라서 물론 하지만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놓고 다 그려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돌은 제가 지금 점점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상당히 큰 바위 덩어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난폭이가 요것만 하는데 여기 너무 큰 바위로 느껴지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않기 위해서 이 점을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이제 모래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바위가 좀 큰 바위가 적어진다. 어떤 범위는 같지만 느낌이 그냥 산이 바위같이 되는가 하면 바위가 또 돌같이 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점점 찍고 또 이렇게 푹푹 파이게 조금 얼뚱불뚱 그렇게 또 명암도 이렇게 넣고, 이거 왠지 잘 돼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이 일단 이 동양난이라는 거죠. 난 실경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